이제 마이크를 켜고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참 라이브는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요. 이드치 연구소,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경주입니다. 저는 올해로 심리극 한 지가 30년 됐고요. 30년 동안 심리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존자라는 단어가 딱 맞더라고요. 또 올해부터는 저를 소개할 때 심리극 분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심리극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올렸고요. 이 영상을 보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에서 1000뷰를 넘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봤습니다. 지금 1000뷰를 넘은 영상이 몇 개 있고요. 가족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10,000뷰가 넘었습니다. 언젠가 알코올 중독 가족 드라마도 10,000뷰를 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016년 여름에 강서필 병원에서 진행했던 알코올 사용장애 입원 환자 대상의 심리극 사례를 각색해서 처음에는 2016년도에 팟캐스트에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음성 자료를 영상 자료로 변환하면서 2020년 유튜브에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강서필 병원에서 제가 심리극 할 때 이 세팅이 알코올 사용장애로 입원하신 분들 심리극 할 때 이게 가장 최종적인 세팅인데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좀 적었습니다. 뭔가 좀 이야기도 나누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코올 사용장애 입원 환자분들의 경우는 심리극에서 자기를 노출하는 거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객석과 심리극 무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디귿자 형태로 책상을 배치했고 가급적 안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심리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비니자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했던 의자 배치입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리극 진행을 하는데 주인공이 안 나왔어요. 심리극 진행할 때 웜업, 본극, 풍압의 단계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웜업 중심으로 진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인공을 지원해 주시면 심리극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조자 두 분을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와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의를 했더니 관객 중 한 분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상의 가족을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보조자는 남녀 한 분씩 나오셨기 때문에 부부로 설정했습니다. 설정극, 참여극에 좀 가깝게 제가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심리극 시작할 때 웜업은 보조자들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1대1 역할극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회상해 보면 심리극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조자 3분이 오셨어요. 원래는 한 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침 또 한 분이 보조자로 오셨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 활동 함께 하시는 한 분이 마침 그때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의 보조자로 그날 하루 오셔가지고 보조자 3분이 계셨고 담당 사회복지사 한 분 또 오셔가지고 4분이 보조자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자 한 명에게 1대1 역할극 연습을 위해서 관객 한 명을 초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는 관객 중에 한 분께 함께 연극을 하시겠습니다. 초대를 하고요. 그래서 관객이 보조자의 초대에 응하면 보조자는 의자를 가져가는, 사진에 보시면 제가 무대라고 말하는 데 있죠. 지금 의자 2개가 있는데 그 공간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초대에 응한 관객과 마주보게 의자를 두고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극 설정을 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역할극 설정을 지원해 주실 분이 계시면 그 지원을 받아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할극 설정에 맞춰서 특정 보조자와 관객이 극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극화 작업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진행자나
지원자가 추가 대사 혹은 추가 상황을 제공하고 연기하시는 두 분이 그 대사를 바로 인용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요. 추가 상황이 나올 경우는 제가 두 분 연기자에게 물어봐서 혹시 함께 추가 상황을 좀 더 연결해서 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역할극이 마무리되면 배우와 관객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다른 보조자가 또 다른 관객을 초대해서 새로운 역할극을 설정하고 진행했었습니다. 4분의 보조자가 계셔서 4번의 역할극이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웜업을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없을 경우. 이 상황에서도 주인공 지원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함께 만드는 역할극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남녀 보조자 두 분을 무대로 초대를 했고 관객들의 의견을 물었죠. 이 두 분을 어떤 관계로 만들 것이냐, 캐릭터, 상황 이런 설정을 관객들에게 요청했고 마치 연출가처럼 대사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장면을 제의해 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셔서 두 보조자가 부부 역할로 설정되었고 남편은 직장에서 항상 힘들게 일하고 집에 귀가하면 아내한테 혼납니다. 남편이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무능함을 늘 비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에 맞춰서 두 보조자들이 풍성하게 극화 작업을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이날은 그렇게 함께 훈련해온 보조자가 3분이나 계셔가지고요. 든든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극 단계로 저희가 들어갔고요. 관객 중 한 분이 계속 적극적으로 캐릭터 설정도 도와주시고 스토리도 도와주시고 대사도 계속 불러주셨는데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대사들이 반복되는 게 있고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개입했습니다. 사람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제의를 했고요. 아들과 딸로 제가 투입을 했습니다. 가족 회의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4분의 보조자께서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대사를 해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만 가족 몰래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아내, 어머니도 술을 마셨고 아들도 술을 마셨고 딸도 몰래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토로하도록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극적인 진행을 시도해 보았는데 이때 대사를 제공해 주신 환자분께서 그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대사를 계속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대사도 만들어 주시고 아내의 대사도 만들어 주시고 딸의 대사, 아들의 대사도 만들어 주셨고 그 상황에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관객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족 중에 특정인의 대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볼 수 있게 해보자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함께 해서 진행이 되었고 관객의 자발성 그리고 보조자들의 자발성이 결합된 대본 없는 독특한 연극으로 진행이 쭉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흐름을 보면 진행되다가 대사를 읽다 보면 잠깐 멈추게 되고 진행하다가 제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바꿔보자 이러면서 제가 흐름을 바꿔보는 식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객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개입하면 잠깐 듣고 있다가 해당 보조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화를 내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정하면 또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극 진행되는 그 과정이 비디오를 본다고 하면 가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사를 불러준다든지 연극하고 있는 배우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잘라내고 연기하는 것만 편집해서 연결을 하면 이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직영주식 심리극의 경우는 끊기를 잘하거든요. 제가 자꾸 흐름을 끊어도 이해하고 전체 스토리를 쫙 지켜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대사를 제공하면 보조자들은 잠시 연기를 멈추고 관객의 대사를 끝까지 듣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해당 보조자는 제공된 대사를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신청곡을 써서 내면 DJ가
노래를 틀어주는 것처럼 관객 중에 누군가가 대사를 제공하면 해당 보조자가 그것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관객의 참여도가 조금 더 높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흘러가다 보니까 가족회의 진행하면서 각자가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을 토로하고 서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얘기하면 다른 가족들은 끝까지 잘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화해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극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연출하진 않았고 관객과 보조자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흐름을 잡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합 단계로 가서는 관객과 보조자들과 함께 소감 나누기를 실시했고요. 극은 좀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심리극이 끝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렸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말없이 이렇게 그냥 손을 젓는 분도 계셨고요. 늘 참석하시는 분 중에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어요.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분께서 요번 심리극을 되게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평소 모습과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소감을 요청했더니 연극 속에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어머니도 저렇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가족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하다 보면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또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 단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제가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담당 직원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참고도 해주시고 가급적 괜찮으시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심리극 진행자로서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 안전한 투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그만큼 제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투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낼 필요 없이 연극 속에 나오는 배우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혹은 자신이 직접 배우가 되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묻어가면서 연극할 수도 있고, 관객의 입장에서 배우들에게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투사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저는 그걸 안전한 투사. 심리극 진행할 때 한 분께서 계속 대사를 제공하셨는데 상황에 안 맞는 대사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자발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객들한테 비난받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함의 타이밍이라든지 내용을 이 상황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심리극 하고 있고요. 부적절한 자발성을 상황의 적절한 자발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능률적으로 잘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이때 진행했던 심리극 시간은 관객들과 보조자들과 함께 만든 공동 작업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노력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럽죠. 저는 가급적 관객과 보조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노출되면 그걸 잘 엮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직영주식 심리극은 공동 작업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드라마 치료 사례는 주인공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자를 배우로 활용하고 관객을 무대 밖 연출 겸 작가로 간접 참여를 이끌면서 진행된 독특한 시간이었습니다.
심리극을 잘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지원한 분이 안 계신다면 그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심리극 진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명숙 선생님, 오지혁 선생님, 원재현 선생님 언제가 또 기회되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요. 온라인 조각조작쇼 천자 드라마에서도 만나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권명숙식 드라마 치료, 오재혁식 드라마 치료, 원재현식 드라마 치료 확산되고 확장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